작은 일에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메일 한 통에 온종일 신경 쓰이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는 분들 계시죠? 근데 신기한 건 똑같은 상황에서도 별일 아니라고 웃어넘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타고난 성격 차이일까요? 아니면 단련된 마음가짐일까요? 뇌과학자들이 fMRI로 들여다본 결과 놀라운 차이가 발견됐습니다. 편도체는 경보를 울리고 전전두엽은 그걸 진정시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 둘의 연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연결은 훈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유로운 사람들의 뇌 구조,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부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편도체입니다. 아몬드 모양이라서 붙은 이름인데요. 크기는 작지만 역할은 어마어마합니다. 편도체는 뇌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위협을 감지하고 즉각 경보를 울리는 거죠. 위험해, 도망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손에 땀이 나는 것, 전부 편도체가 보낸 경보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실제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 반응이 생명을 구하거든요. 문제는 뭘까요? 편도체가 작은 일에도 경보를 울릴 때입니다. 상사의 짧은 메시지, 친구의 무심한 한마디, 카톡 읽씹. 객관적으로 보면 별일 아닌데 편도체는 마치 큰 위기인 것처럼 반응합니다. 원시시대 맹수를 만난 것처럼 심장이 쿵쿵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별일 아닌데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느낌.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예민한 사람과 여유로운 사람의 차이는 편도체의 민감도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2014년 247명의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뇌 구조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평소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유로운 사람들은 전방대상피질, 줄여서 ACC라고 부르는 영역의 부피가 더 컸습니다. ACC는 주의력 조절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반면에 과도한 자기 반추와 관련된 영역은 오히려 작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유로운 사람들은 감정 조절 영역이 발달하고 쓸데없이 걱정하는 영역은 덜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럼 편도체가 과민하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또 다른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전전두엽입니다. 전전두엽은 뇌의 CEO라고 불립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마 바로 뒤쪽에 위치해 있어서 영어로는 프리프론탈 코텍스, 줄여서 PFC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건 전전두엽은 뇌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는 부위라는 겁니다. 완전히 성숙하려면 25세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10대 시절에 충동적인 결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직 CEO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편도체가 위험해 라고 외칠 때 전전두엽이 잠깐 진짜 위험한가? 라고 재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진정시키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연결성입니다. 전전두엽과 편도체가 얼마나 잘 연결돼 있느냐. 이게 여유로움을 결정합니다. 연결이 강한 사람은 어떨까요? 편도체가 경보를 울려도 전전두엽이 빠르게 개입해서 진정시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말이죠. 반면 연결이 약한 사람은 편도체의 경보가 통제되지 않고 계속 울립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의 뇌는 전전두엽과 편도체의 연결이 강합니다. 실제로 13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걸 확인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편도체와 전방대상피질 사이의 연결이 과도하게 강했습니다. 마치 경보 시스템이 항상 켜져 있는 상태인 거죠. 반면 불안장애 환자들이 마음챙김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는 어땠을까요? 편도체와 전전두엽의 연결 패턴이 변화했고 이 변화는 불안 점수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연결성 변화를 치료 반응의 뇌 지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이게 타고난 거 아닌가요? 바꿀 수 있나요? 2011년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16명의 참가자에게 8주 동안 마음챙김 명상을 시켰습니다. 하루 평균 27분, 호흡에 집중하고 생각을 관찰하는 훈련이었죠.
참가자들은 매일 아침 명상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아,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죠. 단순해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뇌는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8주 후 MRI로 뇌를 스캔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해마, 즉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의 밀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감소가 편도체 변화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뇌가 작아지고 커지는 것보다 연결 패턴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뇌는 평생 변합니다. 신경과 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신경회로가 재구성되는 겁니다. 구조보다 연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22년 Science Advances에 발표된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했습니다. 결론이 뭘까요? 하루 22분 미만, 수개월 수준의 명상으로는 뇌의 구조적 변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편도체가 작아진다는 대중적 서사는 과장됐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명상은 효과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조 변화보다 연결 패턴의 변화가 더 안정적으로 재현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뇌의 크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2015년 카네기 멜론 대학 연구진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성인 35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3일간 집중 마음챙김 훈련을, 다른 그룹에는 단순 이완 훈련을 시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음챙김 그룹에서 편도체와 전전두엽 사이의 기능적 연결 패턴이 변화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결성이 감소했습니다. 단순 이완 훈련 그룹에서는 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3일입니다.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왜 마음챙김 훈련이 단순 이완 훈련보다 효과적이었을까요? 연구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긴장을 풀기만 하면 편도체가 잠시 쉬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챙김은 다릅니다. 현재 경험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판단 없이 관찰하는 훈련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전전두엽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됩니다. 편도체가 울리는 경보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완은 도망치기이고 마음챙김은 마주보기입니다. 마주보는 연습을 반복할수록 전전두엽 편도체 연결이 강화되는 겁니다. 청소년에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12세부터 14세 청소년 2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주간 마음챙김 훈련 후 감정적 얼굴 자극에 대한 편도체 반응이 감소했습니다. 성인뿐 아니라 성장기 뇌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편도체는 경보를 울리고 전전두엽은 그걸 진정시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 둘의 연결 패턴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 패턴은 훈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명상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배로 깊게 숨 쉬는 거죠. 횡격막 호흡이라고도 부릅니다. 2018년 UCLA 연구에서 심호흡 훈련 후 심박 변이도가 평균 18% 증가했습니다. 심박 변이도는 자율신경의 유연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깊은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휴식 모드 스위치예요. 이게 켜지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고 편도체의 경보도 잠잠해집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는 4에 7에 8 호흡법. 하루에 3번, 식사 전에 한 세트씩만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두 번째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했습니다. 망했어 라고 생각하면 편도체가 경보를 울립니다. 대신 배움의 기회야 라고 재평가하면 어떨까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 편도체 반응이 감소합니다. 이게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기법입니다. 실제로 MRI 연구에서 인지재평가를 할 때 뇌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부정적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전전두엽이 밝게 빛나고 편도체는 조용해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전전두엽 편도체 연결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나중엔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죠. 세 번째, 잠입니다. 2007년 UC 버클리 연구에서 하룻밤 못 잔 사람들의 편도체 활성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편도체 과잉 활성이 60% 증가했습니다. 전전두엽 편도체 연결도 약화됐고요. 잘 자는 것만으로도 뇌가 안정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 중에 뇌는 편도체의 과잉 활성을 리셋합니다. 특히 REM 수면 중에 전전두엽 편도체 연결이 재조정되거든요.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편도체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전전두엽의 제어력은 약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 이게 가장 기본적인 뇌 훈련이라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뇌는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매일 조금씩 바뀝니다. 심호흡, 생각 바꾸기, 규칙적인 수면.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전전두엽 편도체 연결을 강화합니다. 물론 유전적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편도체가 덜 민감하고 전전두엽 연결이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전은 출발점일 뿐이라고요. 신경과 소성 덕분에 뇌는 평생 변할 수 있다고요. 3일이면 연결 패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8주면 더 안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심호흡 한 번, 생각 바꾸기 한 번. 이런 작은 시도들이 쌓여서 뇌의 연결을 재구성합니다. 여유로움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작은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편도체가 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만 그 경보 시스템이 조금 과민하게 조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조정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심호흡 한 번으로, 생각을 다르게 해석하는 연습으로, 규칙적인 수면으로,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뇌의 연결 패턴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끙끙댔을 일을 이제는 웃어넘기고 있는 자신을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정하거나 훈계하지 않겠습니다. 구조만 정리해 볼게요. 첫째,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경보가 울립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경보 시스템이 조금 민감하게 설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둘째, 전전두엽은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CEO입니다. 여유로운 사람은 전전두엽 편도체 연결이 강해서 경보가 울려도 빠르게 진정됩니다. 셋째, 뇌는 훈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3일이면 연결 패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심호흡, 생각 바꾸기, 규칙적인 수면.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뇌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스트레스에 흔들리는 게 약점이 아니라 훈련할 기회라면 어떨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심호흡 한 세트만 해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기. 딱 한 번이면 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뇌의 연결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뇌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콕콕 신리였습니다.